자, 본부장님, 경남 창원입니다. 예비중학교 1학년 교과 도서지수 검사 결과예요. 한번 보시고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테스트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킹이 안 돼 있는 상태에 그냥 이 결과지만 좀 보내주셨는데, 결과지만 딱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대단하네. 라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이런 아이들 쉽지는 않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아직은 초등학생이에요. 아직은 초등학생입니다.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서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환경이냐면 초등학교 환경에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냐, 중학교에서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냐, 고등학교에서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냐. 이 세 부류에서 독서를 좋아하는 부류들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에 더 몰입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래 친구들하고 이게 수준이 맞지 않다 보니까 책에 더 몰입을 해버리는 그런 시기. 그게 뭐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 증세는 좀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좀 적응을 못하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길을 찾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독서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묵독의 형태의 독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일단 50% 이상, 85% 상에 해당되는 문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 능력이 상당히 이해 능력이 좋죠. 저 정도면 집중력뿐만이 아니라 직관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85% 상에 해당되는 매우 우수한 상태. 저 정도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85%가 나왔다면 학습적인 이해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비교적 우수하다가 아니고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 아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168자, 우리가 정독이지만 거기서 또 디테일하게 또 나눈다라면 우리가 묵독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묵독은 문장 자체를 통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쓱 그림처럼 보는데도 쓱 그냥 스캔 뜨듯이 이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묵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그런 아이예요. 여러분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의 교과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통 분단 글자 수 몇 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낱말 정도, 낱말 도입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0에서 600자 정도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6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보다 2배에 가까운, 2배를 넘는 1168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도 85%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학습적인 이해 능력뿐만이 아니라 독서 역량도 탁월하다. 이 아이는 책 읽으라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엄마가 그런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앞으로 책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앞으로도 책을 굉장히 더 좋아하면 좋아할 가능성이 더 높은 아이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분석을 앞으로 테라피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결과 분석이 매우 우수하다라고만 단정 짓고 이렇게 잘하는 아이네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아이에 대한 어떤 무언가의 우리가 피드백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저 정도의 묵독 1100, 1200자에 가까운 분단 글자 수와 상에 해당되는 저런 독서 이해도를 가지는 경우는 결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탁월한 아이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짐작하셔야 될 거. 저 1200자 가까운 분단 글자 수를 낼 정도의 아이라면 저 아이는 관리되어진 독서의 형태일까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몰입되었을까요? 후자입니다. 본인 스스로 물론 관리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되어졌다면 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수준하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또래 친구들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수업에서도 저 아이만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하고는 그 레벨이 수준이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아이, 본인 스스로 더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때 1000자가 넘는 저 정도의 분단 글자 수 나왔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체킹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저 아이는 분명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라고 했어요. 저 아이는요,
과거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저 아이는 비문학 쪽에서도 섭취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서 이해도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저렇게 천자를 넘는 경우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저게 뭐냐면 저 아이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로 몰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분단 글자 속 굉장히 높게 나오는 장르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소설, 판타지 이런 쪽에 갑자기 몰입을 하면 아이들이 거의 그림책 보듯이 분단 글자 수가 확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친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이 아이가 과거에는 다양한 영역들을 충분히 이 아이가 즐기면서 왔을 거예요. 왜? 독서 이해도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분단 글자 수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책 읽기가 지금처럼 꾸준하게 진행된다면 1300자, 1400자, 1800자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판타지라든지 이런 장르, 즉 배경 지식과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즐거운 책 읽기 쪽으로 이렇게 재밌는 책 읽기 쪽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장르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함부로 유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 아이 정상적인 레벨의 4개 코스를 진행하면서 어떤 장르를 잘하고 어떤 장르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체크는 필요한 아이. 그리고 또 하나 저렇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인풋하는 것은 앉아서도 몇 번씩 해버려요. 그런데 저런 아이들이 싫어할 그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다기보다는 귀찮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책을 좋아하는 유독 책을 굉장히 깊이 좋아하는 아이들은 인풋하는 건 좋아하지만 아웃풋하는 것 논리적인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귀찮아한다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귀찮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 자, 따라서 이 아이는 6레벨의 진행보다는 한 단계만 낮추세요. 아직은 6학년의 초등학생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달래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합리적으로 이 아이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5레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 너는 그 정도의 어떤 결과는 분명히 나왔어. 그런데 네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장르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5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네가 싫고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네가 좀 진행을 잘한다면 그 레벨은 중요치 않다.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5레벨 진행하시면서 독해 트레이닝도 이 아이는 2권 정도부터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은 관리되어졌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말해서 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숨은 고수, 야인의 숨은 고수. 이 야인의 숨은 고수는 관리되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아이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딩의 시스템에 의해서 4개의 코스, 각 레벨별로 4개의 코스를 진행을 하면서 장르별, 그리고 테라피, 그리고 진로까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나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독서의 마지막 행위는 내 생각을 글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함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탁월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컨트롤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책에 몰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런 경우의 아이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까지 이 정도면 공부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독서 능력도 굉장히 우수해요. 그런데 곧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어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하고 수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가 책에 더 몰입을 해버려요. 공부는 조금 귀찮아하는 이런 상황. 공부는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봐요. 쉬워 하는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학습적인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 이 아이가 바로 책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친 좋은 쪽보다는 걱정스러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그런 상황들이 조금 보여지는 아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정상적인 우리가 그 야인들 자기 방식대로 생활했던 그 야인들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량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성향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가 그냥 책 많이 읽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르에 대한 부분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융합적인 사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그 배경 지식을 섭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정리할수록 결국은 그 아이가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레벨 살짝 한 단계만 낮추셔서 진행하시면서 바로 장르 점검 한번 하실 필요 있고요. 글쓰기 정리 한번 하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아이 이제 정형화된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2단계부터 시작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굉장히 우수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해서 저런 분단 글자 수, 저런 독서 이해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